억대 농부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 소설 연구회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 의문의 단서가 될 USB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농부들이 주장한 그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USB를 열어보니 빈 폴더였습니다. 그렇다. 농부들이 우리를 속인 걸까요? 아니, 거기에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럼 농부는 스토리텔러다 현장에서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영식입니다. 연습을 안 해서 좀 어색합니다. 제가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전주가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 과학고등학교에서 아마 요리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3시간 특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려다가 활주로가 없어서 차로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원래 지난주 예보로는 오늘 비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먼저 오신 걸 환영하고요. 농부는 스토리텔러다. 스마트 소설 연구회가 주관하고 또 농촌진흥청, 전주농협, 또 뉴스시사에서 후원하는 농부는 스토리텔러다.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작년 이맘때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이래 농부는 스토리텔러다. 그때 제 기억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전주농협에서 아담한 그런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긴장도 되고 상당히 힘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박수가 오늘 농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억대 연봉자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5분 그리고 2부에 5분 총 10분의 스토리셀러들 그리고 농부 이야기꾼들이 무대에 등장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농부 박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1번 타자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야구에서도 1번이 중요하듯이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SNS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주로 쌀과 두류 그리고 친환경 채소 장목반을 운영하면서 시설하우스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업 면적은 45,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제가 이제 생산한 그리고 저희 장목반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가지고 식품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산과 가공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생산에만 관여를 하고 있고 아내는 가공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은데요. 네, 아들이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고요. 올해 제가 집 나이로 48, 근데 닭띠입니다. 그런데 올해 늦둥이 딸 하나 더 나서 독수리 오형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에 종사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농부들의 고민은 품질 향상이나 생산량 향상보다는 판매, 어떻게 내가 만든 농산물을,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리고 가공한 식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그게 대부분의 농가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채널, 판매 채널을 찾게 되다 보니 SNS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SNS를 아내와 제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 거는 그 넷째 딸아이를 출산하고 그 출산하는 기간에 SNS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친구로 5,000명 정도의 고객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독특하게 친구의 수에 비해서 대부분의 친구분들이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 그리고 또 가공한 가공품들을 SNS로 지금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SNS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은 아마 SNS를 하고 계시는 많은 농가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제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물건이 만들어졌던 과정 또 그리고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이야기가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1년에 있는 24절기와 또 하루하루 꼭 농사일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있는 일이라든지 집 밖의 풍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올리는 그 꾸준함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아내와 생산과 가공을 분리를 했던 것처럼 SNS의 이야기 채널도 삶의 이야기를 다뤘던 채널과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놨었던 채널을 좀 철저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향 그리고 또 선택하는 그 찾아오는 채널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으로만 판매를 한다 보니 농산물은 한 번 구입해서 드신 분들은 되게 바꾸지를 잘 않으십니다. 특히나 쌀 같은 종류는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구입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 해서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SNS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팔고 있고 가공식품을 팔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숲에는 다양한 동물이 살고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살고 있는 것처럼 SNS 세상에도 이 숲과 같은 같이 사는 그런 가치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산짓든 농원이라고 하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요. 올해 5월 5일 날 하루 전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와 같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작게 나는 사고가 아니라 25톤 탱크놀이하고 사고가 나면서 큰 사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아빠는 병원에 있다 보니 그 아내가 농사를 혼자 지어야 되고 또 보험에서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지만 생활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생산했었던 그 사과를 판매를 해야 되는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리게 됐고요. 아내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스마트 소셜 연구의 회원분들의 도움도 받아서 제 얘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유의 횟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퍼쳐나갔습니다. 덕분에 그 여름에 사과를 다 팔게 됐는데요. 처음 포스팅해서 10kg 상자로 700박스 정도가 판매가 됐고 9월달까지 2번, 3번에 걸쳐서 총 1,500박스 정도의 사과를 모두 정가에 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다시 행복하게 좋은 해피엔딩을 맞게 됐고요. 다행히 또 후배도 치료를 잘 받고 해서 수확기에는 같이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과 이 SNS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1+1은 2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은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얼마든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자율모임체를 구성을 하고 또 자율모임체 회원들끼리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 농장에 가서 서로가 품앗이 개념으로 어떠한 대가 없이 품앗이 개념으로 해서 수확도 도와주고 선별도 도와주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과밭에 반사필름도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게 되었고요.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각 농가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홍보를 타 농가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을 홍보해주는 교차 마케팅 시스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어민이 생각하는 꿈과 이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른농구 박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바른농구 박종호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죠. 저도 오전에 강의를